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종현입니다. 곧 2022년 1회 필기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원서 접수도 하셔야 되겠죠. 작년에 시험을 치러 보신 분들은 원서 접수 이렇게 했고 시험 이렇게 쳤으니까 그 경험으로 무난하게 진행해 주실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신 경우, 이번 시험이 첫 번째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보시는 경우는 조금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거고요. 이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타핑한 것이 아니고, 큐넷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려진 내용을 제가 약간의 편집만 한 겁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보기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 하신 분들은 큐넷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텍스트로 된 문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좀 여건이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사 산업기사 제1회 필기시험 관련 수험자 주요 사항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1회 필기시험 시험에 관한 사항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시험 일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졌다 그러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코로나 등에 따른 시험 변경 등 큐넷 홈페이지나 혹은 다산에듀 홈페이지 혹은 제 유튜브 등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 등급은 지필형 시험,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입니다. 종이에 문제가 주어지고 OMR 카드에 컴퓨터용 수정 사회펜으로 답을 하는 지필형 시험이고요. 산업기사 등급은 CBT, 컴퓨터 시험입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마우스로 답을 클릭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산업기사가 1회, 2회까지는 PBT로 치러질 예정이고, 3회, 4회부터는 기사도 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CBT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럼 시험 접수에 관한 사항인데, 곧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서 접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원서 접수를 좀 늦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당연히 서울에 살면은 서울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심적으로도 편하고요. 힘들지도 않고 좋은데, 원서 접수가 다 차버리면 서울 사는데 혹시 대전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 응시인원이 다 찼다라고 했을 때 가까운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인원이 많이 찼기 때문에 열릴 수도 있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리면 좋은데 열리지 않으면 멀리 가서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서 접수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사전 원서 접수가 있어요. 사전 원서 접수가 뭐냐면 원서 접수 전에 미리 개인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해놓고 원서 접수 기간에는 그냥 접수 클릭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원서 접수 빨리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까운 곳에서 마음 편하게 시험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시험장 마감치 순차적으로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응시 수요가 높은 지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사 1회 필기시험 일정인데요. 얘가 등급별 접수기간 종료 추가 접수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바쁜 일 때문에 원서 접수 못했다면 추가 접수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바로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사와 산업기사 원서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기사는 1월 24일 10시부터, 산업기사는 1월 25일부터 10시까지입니다.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같았거든요. 같다 보니까 너무 원서 접수 기간 첫날 아침부터 폭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냥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고 끝나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접수 기간이 어떤 분은 1월 27일까지라고 해서 밤 12시까지인지 아세요? 밤 12시까지인 줄 알고 밤 10시 정도 돼서 여유 있게 한번 접수해 보자라고 했는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기간도 틀립니다. 기사는 PBT 시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날 동일 시간에 시험이 치러집니다. 지금 여기 3월 5일 토요일에 돼 있죠.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같은 경우는 3월 5일 토요일 아침 9시에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산업기사 CBT는 이런 기간 전체에 걸쳐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인데요. 이것도 또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3월 2일에서 3월 7일까지 치러지고요.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공사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3월 11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이렇게 이것도 두 구간 정도로 나눠져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응시 자격 서류 제출 및 심사. 응시 자격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요. 우편 온라인 방문은 가능하지만 가급적 코로나 확산을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우편이나 온라인 제출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응시 자격 서류 심사 기준일은 수험자가 응시한 필기 시험일 기준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죠. 기능사 취득 후 경력 1년이 되어야 산업기사를 시험 칠 수가 있는데 그 산업기사 경력 1년 되는 기간이 언제냐? 원서 접수 기간이냐? 필기시험 합격일 기준이냐? 언제냐? 기준일은 시험일입니다. 필기시험 1. 만약에 기능사 취득하고 경력 1년이 3월 4일까지다 라고 하면은 3월 5일에 있는 기사 필기시험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험자가 응시한 실제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경력이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일 당일까지 응시 자격 요건은 완성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 처리하고요. 4월 1일까지 1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면 4월 1일까지 응시 자격 서류 심사 미완료 시 필기 합격 취소, 실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3월 30일 수요일까지 가능하고요. 이때는 방문 우편만 가능하고, 학력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도 이때 수험자가 학력이 변경되는 경우는 학력 증명서 표기된 학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학력 증명서까지 꼭 좀 꼼꼼하게, 이게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실기시험 봐야 되는데 응시 서류 자격이 미비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서 합격이 취소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꼭 좀 그 경력대 같은 그 경우는 미리 내가 시험 전에라도 미리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력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출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시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결제 환불 기간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험일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중 시험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다수 종목에 대한 응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회 필기시험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시험 일정이 날짜, 시간이 다르면요. 근데 기사는 안 되죠. 기사는 보통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가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치러집니다. 기사는요. 그래서 기사는 대부분 잘 안 돼요. 근데 기사도 오전에 치러지는 종목과 오후에 치러지는 종목은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동일 종목은 회별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 전기산업기사를 1회차에 2번, 3번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를 볼 수는 있지만 전기산업기사를
1회차에 2번 볼 수는 없다. 단 실기시험의 경우는 일정 중복 등으로 다수 종목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전기사 1회에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를 붙었다. 그런데 그것들을 1회 실기시험에도 2개를 다 볼 수 있느냐? 대부분 동일한 시간에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실기는 그래서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는. 그 다음에 기타 국가기술 자격 응시 관련 유의사항에서 실제 시험을 치러 가셔서 인정 신분증 미자 지참 시 시험 응시 불가. 신분증 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거. 공학용 계상인 허용 기존군 외 일체 사용 불가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CBT 시험을 실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제 옆에 앉은 어르신께서 이 계산기 허용 기종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계산기를 갖고 가셨는데 허용 불가한 계산기예요. 그래서 시험 그 계산기 사용 못 하시죠. 시험을 치는데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치시는데 계산기 사용 못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시다가 시험 응시하시다 포기하고 나가셨죠. 계산기 꼭 허용 기종만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험 시작 이후에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해당 시험 정지 및 무효 처리되고요.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2시간 이상 종목에 하나요.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이죠. 2시간 이상 종목에 하나요. 시험 시간 2시간 이상 경과 시 이용 가능합니다. 보통 화장실 이용하시려고 할 때 그 감독관이 2분 오시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따라가셔서 화장실 이용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 전에 반드시 시험 전에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세요. 그때 소변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더라도 화장실 갔다 오는 것이 좋습니다. 심적으로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방역사항입니다. 수험자는 마스크 필수 착용인데 KF94 이상 권장입니다. 예, 꼭 좀 방역이 잘 되는 마스크 써주시고요. 큐넷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문 숙지해서 시험 응시하시고 코로나 검진 후 결과를 기다리는 자는 시험 전 관할 기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고 응시하시고요. 가급적 응시 자제는 다소 힘들 수가 있죠. 그동안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반드시 사항을 신고하고 응시하시고 시험일에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중인 수험자가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또 참고해서 응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일에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자가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는 공지사항을 또 참고해서 응시하시고요. 큐넷 회원 정보 최신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등록한 핸드폰으로 연락을 줘요. 그런데 시험 일정 변경의 근거 안내 등에 다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험자 반드시 큐넷 마이페이지에 정확한 연락처를 등록해야 되는데 번호가 다르면 그 연락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정확한 연락처를 등록해 주시고 2022년 1월 1일 기준 시험 과목 변경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도 포함이 됩니다. 왜? 2021년까지는 5과목의 명칭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전기설비 기술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과목 명칭이 2009년 있죠. 2009년까지 명칭이 뭐였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부터 그 전기 기준의 전기 규정에 IEC 규정, 국제 규정이 적용되면서 2010년부터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으로 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KEC 규정이 적용되면서 2022년부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으로 10년 전으로 다시 명칭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되었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사 분야는 PBT로 시험이 치러지는데 간단하게 보면
가다반 공개 및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기사는 일부 오전에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시험 당일 오후 2시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합격자 발표가 아니고 가다반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큐넷에서 가다반이 발표되니까 확인하면 합격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지를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답안지를 체크해서 갖고 나와서 큐넷에서 발표되는 가다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 같은 경우는 모두 일부 오전 9시에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3월 23일 수요일 9시인데 그 전에 합격 유무는 모두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꼭 시험지에 답안을 체크해서 가다번을 맞춰주시면 3월 5일에 필기시험이 치러지면 3월 5일날 당일 오후 2시가 되면 합격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접수기간은 이전에 꼭 해당 경력 같은 것,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실기시험을 접수할 수가 있고요. 실기시험은 5월 달에 치러지게 됩니다. 산업기사는 CBT로 치러지기 때문에 조금 많은데요. 일단 보세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3월 2일에서 3월 8일 사이에 치러지게 되고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는 3월 11일에서 3월 17일 사이에 치러지게 됩니다. 종목별 시험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기산업기사 1회 CBT 필기 시험 시간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지고 1부는 8시 40분에 시험 칩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수험자 교육 후에 9시에 시험을 시작하고요. 2부는 11시 10분, 12시 40분, 14시 10분 이렇게 1, 2, 3, 4부로 나눠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CBT 시험은 시험 당일 응시 종료 즉시 득점 및 합격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시험 치고 나서 합격했는데 최종 결과 불합격 나지는 않고요. 시험 결과 불합격했는데 최종 결과에서 합격 나지는 않습니다. 확인은 바로 가능하고 단 실제 합격 예정 여부는 합격자 발표 3월 23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종목별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 심사 완료되어야 최종 필기 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기사 실기시험 접수 기간보다 하루가 늦고요. 또 CBT 시험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으신 분들은 CBT 시험 때 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으실 건데 문제풀이 연습지가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계산 문제,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모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치러지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할 수 있는 연습지를 필요하신 분 이렇게 감독관께서 얘기하세요. 필요하신 분 하면 손 들면 앞에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면 또 더 줍니다. 연습지는 달라는 대로 주고 다만 마지막에 반납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CBT 시험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당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산해주 홈페이지에서 CBT 시험이 최대한 시험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렇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미리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 해보면 당황스럽지만 몇 번만 연습해보면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 보실 수 있다. 개인 지차 연습장 등은 사용이 절대 불가능하고요. 별도 문제풀이 연습지 제공하는데 개인별 제공받는 연습지는 퇴실 시 반드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별도 문제 제공 및 사후 열람 불가. CBT 시험 방식 문제 은행 방식이고요. 그래서 진행되면 다 개인별 문제 제공 및 사후 열람은 불가능하고 시험 문제는 공단 저작물로 문제를 옮겨졌거나 외부 반출도 불가능합니다. 장소 변경 서비스인데요.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 원서 접수가 끝났는데 다시 원서 접수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장소 변경은 가능하다. 그래서 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 환불자 발생 여석의 대상, 환불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장소 변경 서비스가 된다. 기간은 2월 4일부터 10시부터 2월 25일까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소 변경 서비스 관련 방법도 그 큐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경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시 종목, 시험 일정, 시험 장소 당일 변경 불가. 상식적으로 당일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 심사 기준일 숙지 철저. 그래서 수험자 시험일을 기준으로 응시 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접수 시험일에 응시 자격 미충족 상태임 사유로 일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 않지만 한두 분이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꼼꼼하게 사전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회 시험, 필기시험 관련 유의사항, 주의사항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회 필기시험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남았네, 석 달 남았네, 넉 달 남았네, 뭐 많이 남았다가 이제 곧 한 달 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요. 마음이 좀 급해지죠. 제가 뭐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런 경우 굉장히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당황하고 초조하면 그냥 공부를 이겨낼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책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정리하시고요. 꼭 하신 그 노력이 꼭 합격의 결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무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